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시시각각 전남입니다.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7개 광역단체 중 13위를 기록한 전라남도. 2016년엔 17위까지 떨어져 최하위를 기록했는데요. 이렇게 줄곧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전라남도 청렴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십니다. 민주평화당 민영삼 최고위원, 남도시민아카데미 최재희 대표 자리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두 분 모두 반갑습니다. 네. 자, 앞서 언급한 대로 전라남도가 최근 청렴도가 계속해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데요. 이러한 문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 먼저 최재희 대표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. 예, 먼저 참으로 창피한 일이지 아닐 수 없죠. 네. 원래 이렇게 갈수록 투명해지는 이런 선진 사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우스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더구나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전라남도가 이 앞전에는 꼴찌 그리고 바로 전해에는 거의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전라남도 행정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아주 씁쓸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. 네. 자, 민영삼 최고위원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?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안타깝죠. 더더구나 이제 선출직으로 우리가 민선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또 네. 단체장들이 우리가 도민들이 또 시민들이 선출을 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전라남도가 이렇게 개선되지 않고 네.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그렇죠. 이게 이제 우선 집행부라고 하는 그 공무원 사회가 있고 네. 또 그걸 감시하려고 하는 지방의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민단체가 결국에는 나설 수밖에 없고 좀 더 적극적으로 네.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우선 선행적으로는 집행부라고 하는 공직사회가 이 자정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. 네.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네요. 네. 네. 전라남도의 청렴도 네. 문제, 좀 네.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? 예,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. 네. 아직도 전라남도는 권력입니다. 공무원 자체가. 예,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같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속 청렴도가 바닥을 맴도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자체가 아직도 권력이고 그 다음에 그 행정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그리고 아까 민영삼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셔 주셨지만은 그 지자체장들의 의지의 문제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결국은 그 선출된 권력 그리고 지자체장들의 의지만 있다면은 저는 충분히 빠른 속도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. 네. 지방의회 역할도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부인할 수는 없겠죠. 네. 그리고 또 시민단체가 아직 조직화되지 못한 그런 점들이 바닥을 맴도는 그런 이유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네. 자, 청렴도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. 네. 자, 이렇게 전라남도의 청렴도 문제가 계속해서 좀 고착화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장기적으로 또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. 사실 이러한 우려 또 불식시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? 그렇습니다. 우려가 굉장히 네. 고착화 될 우려가 굉장히 크고 그것은 역설적으로 개선의 노력이 그 진전이 없기 때문에 고착화 될 우려가 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까 우리 최재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권력입니다.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감시하는 권력, 네. 그다음에 통제하는 권력, 그다음에 분배하는 권력 이걸 다 갖고 있거든요. 이걸 견제하고 이걸 감시하는 의회, 지방의회가 해야 되는데 작동을 않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바깥에서 하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네, 그렇죠.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보거든요. 네. 사람이 네. 개혁해야 된다. 네. 집행부, 그 다음에 또 이해 당사자인 무슨 업자라든지 또 수혜 당사자 이런 사람이 먼저 계약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는 제도 개혁이 있어야 된다. 제도 개혁이. 그런 측면에서 가야만이 고착화 우려를 우리가 불식시킬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네. 자, 이번 달에 출범한 민선 7기 김영록 호가 또 네.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. 네, 네. 이에 따라서 좀 전라남도 도민들의 또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. 이러한 상황에서 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? 이제 충분히 그 위기 의식을 인식은 하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청렴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청렴도를 1등급
3위까지 끌어올리겠다. 예, 그런 목표하에 뭐 첫 번째는 당연히 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. 예, 그다음에 이제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관리, 그다음에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겠다. 검증 평가를 하겠다. 그다음에 청년 문화를 확산시키겠다. 이런 뭐 세부적인 목표를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. 네.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기관장의 의지와 마인드고 인사 시스템이 가장 먼저 선행되면은 자동적으로 더 투명하게 네. 그렇게 흐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예. 자,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또 지난달에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청년 민관협의회 조례가 제정되기도 했습니다. 이게 좀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? 이제 그러니까 그 민관협의회라는 것은 이제 효용성을 따지기 전에 네. 어떻게 구성이 되면 도지사, 공공의장 단체장이죠. 도지사하고 또 민간의장 2명을 포함해가지고 시민사회, 경제, 언론계, 학계 등 해가지고 한 30여 명. 으로 30명 이내로 구성토록 네. 이렇게 해서 임기를 한 2년 두는 민관협의회가 두게 됐다는 그 노력, 이것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네. 이걸로 저는 다 해결되지 않는다. 실질적인 민관협의회에서 무슨 일을 할 겁니까? 그렇죠. 구성해놓고 예. 그러지 않습니까? 네. 예를 들면은요, 과거에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제가 서울시의회 의원을 할 적에 그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요. 전진 배치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인허가 관련 민간 대민 접촉이 가장 많은 부서에는 그 6급 중에서도 20년 연금을 타야 될 공무원들을 가장 청렴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그 청년들, 그 공무원들을 갖다 배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말로만 투명하는 게 아니라 전자 결제 시스템을 아예 돌려가지고요. 이 민원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접수가 돼가지고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가를 이 민원인이 다 알 수 있게끔 전자결제에서 투명하게 공개해버린 거예요. 그러면 공무원들이 잡고 흔히 하는 말로 핸들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이 핸들링하는 게 얼마나 큰 권력 아닙니까? 이런 노력이 있어야지 협의회, 물론 이제 협의회 만들려는 노력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협의회 수십 개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? 예, 저는 솔직히 그렇게 좀 실질적으로 그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, 뭐 저도 한마디 덧붙이자면요. 노력은 가상하나 이게 의미가 있겠습니까? 솔직히. 그리고 어차피 뭐 형법이나 그런 특가법상에서 뇌물죄 그런 걸로 충분히 다 처벌할 수 있습니다. 좀 더 현실적인 그런 대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, 예. 자,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외에도 전라남도 지역의 좀 청년 문화 확산을 위해서 또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예. 뭐 청년 문화제도 그렇게 펼쳤어요. 그래가지고 뭐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도청하고 빛가람 혁신, 그다음에 광주 일원에서 그런 제4회 청년 문화제를 개최를 했는데 캠페인도 벌이고 또 그다음에 홍보관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빛가람 청년 협약 또 이걸 맺었죠.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의미 있었던 게 이거 같아요. 그 청년 멘토링 행사라고 그래서 광주 지역 그 전남 지역 대학생들을 초청해가지고 청렴한 청년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토크쇼, 청년 멘토링 행사 이 부분은 참 저도 칭찬해주고 싶고 유익했겠다 싶어요. 예. 자, 이렇게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지고 좀 추상적일 수 있는 청년을 주제로 또 이런 행사들을 했다는 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는데요. 이 청년 문화제 실제로 효과는 좀 있었나요? 그 효과가 일부 있었다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. 특히 이제 그 제4회 그 빛가람 청년 문화제는 청렴이라는 주제가 사실 부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, 예. 이걸 아주 소프트하게 접근성 있게 이렇게를 해가지고 무슨 그 퀴즈하고 영화하고 접목시키는 그런 게서 청렴의 중요성을 갖다 우리가 인식하게끔 그 홍보하는 그런 행사라든지 또 그 청렴 두더지 게임을 통해서 그 미래 세대를 책임질 어린이, 청소년들이 거기에 그 참여해가지고 청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서 그 환기시키고 인식을 갖다가 다시 불러일으키는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. 그래서 보기 드물게 그 사회 청년 빛가람 그 축제 같은 경우에는 한 3만여 명, 한 200여 명의 관계자 좀 더 이제 확산되고 이렇게 그 진척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좋은 계기가 됐다. 그리고 효과가 있었다.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청렴도를 위해서 사실 전남 각 지자체도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사실 영암군의 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굉장히 돋보인다는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. 대표님 보시기에 좀 어떤가요? 예, 뭐 요즘 제가 보기에는 영암이
여러 가지로 좀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네네. 그래서 이번에도 아주 좀 색다른 그런 걸 펼쳤는데요.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슬기로운 공직 생활을 주제로 연극을 했다고 하네요. 네. 예,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청렴 강의는 많이 받지 않습니까? 특히 공무원분들 그렇죠. 또 저기 뭐 강진 공무원 연수원에서 주로 이제 청렴 강의 많이 받고 그렇게들 하시는데 네. 뭐 강의 받으면 졸리고 좀 피곤하고 또 그렇잖아요. 그런데 연극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소프트하게 그리고 좀 더 쉽게 네.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뭐 청렴 교육을 했다는 그런 점을 좀 칭찬하고 싶고요. 네. 그 다음에 또 영암군은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. 보니까 뭐 청년 변호도 설치하고 네. 뭐 이런 게 다른 데서 한다고 치더라도 뭐 리플릿도 제작해서 뭐 배부하고 또 머그컵도 만들고 자가 진단도 하게 만들고 네. 그 다음에 행동 강령을 문자 알림으로 발송도 해주고 있어요. 예. 그래서 영암이 좀 상당히 앞서가고 있구나. 네. 예, 그런 점이 좀 돋보입니다. 네. 네네. 자, 이렇게 정말 전라남도 각 지자체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. 네네.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거라고 좀 꼽으실 수 있을까요? 먼저 최고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. 네, 제가 생각할 적에는 네. 이 청렴도 개선은 그 자체가 개혁입니다. 개혁. 우리 사회 개혁의 가장 중요한 네. 그 청렴도니까 청렴도의 개선은 그 주체가 그 저는 세 가지라고 보요. 집행부 공무원, 네, 집행부. 그다음에 그 감시하는 의회 정치인들, 네. 그다음에 이해 당사자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자. 네. 그 시민들 이렇게 포함되는 이런 세 주체가 네. 다 함께 노력을 하고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이 각자 노력해야 될 그 개혁의 부분이고 청렴도 개선의 부분이고요. 네. 제일 중요한 것은 제도 개혁입니다. 제도 개혁. 개혁. 예, 제도 개혁에서 단체장이 뭐 네. 도지사가 군수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 시스템에 의해서는 그다음에 그 담당 그 주무 부서 그 사무관이 뭐 사기관이 6급 주사가 아무리 바뀌어도 네.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그 투명한 시스템을 하는 제도 개혁이 가장 저는 우선시 돼야 된다. 네. 네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 정말 이 전라남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전라남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어떤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씩 또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이번에 먼저 최재희 대표님부터 말씀해 예. 주시죠. 저 먼저 하죠. 저는요, 웬만한 문제는 대부분 다 정치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. 네. 그리고 그게 맞고요. 그렇죠, 대표님? 예. 그래서 그 선거의 문제죠. 선거의 문제. 일단 근원은. 네. 그래서 뭐 과거보다 많이 투명해지는 거는 사실이에요. 그렇지만은 아직도 지자체장들이 과감하게 그 부패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솔직히 진단합니다. 네. 그래서 이는 선거제도의 문제에서 저는 기인한다고 상당히 봐요. 선거를 치르다 보면은 뭐 군소 같은 경우에 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들어간다고 그러죠. 실제적으로. 그러면 당선된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는 뭐 말씀 안 드려도 그렇잖아요. 네. 그래서 돈이 들지 않는 선거 제도로 개편이 필요할 거고, 그 다음에 돈 없는 사람도 자신의 소신을 위해서 출마해서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청렴도 문제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울 같은 데는 청렴도가 비교적 대도시가 높은 편이죠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런 데는 풀뿌리 자치가 잘 돼 있어요. 물론 의회도 있지만은 네. 또 그렇게 시민 권력이 상당히 잘 조직돼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시민 권력이 약합니다. 그래서 좀 더 풀뿌리 자치가 잘 되고 그런 시민성의 회복을 통한 그런 지역사회 조직이 잘 되어 나간다면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예. 그 의식의 전환, 우리 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 플러스해서 의식의 전환, 이 세 주체가 다 의식을 전환해야 된다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공무원들도 네. 이제 공정하게 내가 해야 되겠다. 그래서 그 인사 시스템이 공정하게 하면 내가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면은 내가 승진하는데 내가 더 좋은 보직으로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의식의 전환을 함께 이렇게 가는 거고. 그 다음에 네. 이해 당사자인 이 민원인들도 업자들도 네. 꼭 갖다가 부정 청탁을 하지 않더라도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청탁할 생각을 아예 안 해야 되는 네. 참 이런 책임도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의회 정치인들이
이런 시스템이 잘 굴러가는지를 철저하게 또 의식전환 감시를 철저하게 해야 되죠.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네. 어떤 군 의원이 또 어느 업자를 살짝 봐주고 이렇게 사실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죠. 그런 부분에서 정치인, 의회, 정치인, 그 다음에 이해 당사자인 업자, 그리고 공무원들을 말할 것도 없고 이 세 주체의 의식 전환도 굉장히 중요하다. 네. 예,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예. 전남도 공직자들이 지난 부패를 청산하고 청렴 공직 문화에 솔선수범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시각각 전남이었습니다.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.